부릉부르릉. 안녕하십니까, 킹카포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한 관계로 아주 짧게 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산 리스를 왜 하지 마라 하냐, 정확하게 계산까지는 안 하고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불 할부는 차값을 다 주고 내 차를 사는 거죠. 그 차에 대해 일어난 향후 모든 일들은 내가 가져가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할부의 경우에는 대출이 형성됩니다. 신용을 잡아먹어요. 리스는 차값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년 계약이면 5년 뒤에 중고가치를 각 금융사가 매기고 그것을 잔존가치 혹은 인수가라고 합니다. 4천만 원짜리 차가 5년 뒤에 인수가가 2천이면 내가 5년 동안 내는 차값은 2천입니다. 할부는 차량가만 대출을 형성하는 거고 리스는 차량가에 취등록세가 대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초기 자금이 할부보다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돈 없는 카푸어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렌트는 리스와 마찬가지로 계약된 기간에 감가의 차량가를 지불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보험료,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등 다 들어가 있죠. 물론 렌트 차량이니까 일반 차량과 그 값은 다를 겁니다. 소비자는 그딴 거 따질 게 없어요. 내 사용성에 뭐가 다르고 같은지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국산차 왜 리스 하지 말라고 하느냐? 신용 1에서 4등급 정도 되면 리스나 할부 좀 해도 됩니다, 솔직히. 신용 잡아먹는 거 논외로 치더라도 할부차 사고 나면 감가 내가 두드려 맞는 거죠. 리스는 반납할 때, 그 계약할 때 정했던 잔존가치에서 하락되는 사고 감가 비용을 할부 때 받는 내 책임하고 똑같이 차를 반납할 때 물어내고 반납을 합니다. 근데 렌트는 그 감가가 면제가 됩니다. 제가 상호를 좀 언급하기는 그러니까 전체 장기렌트 금융사가 우리나라에 20개가 있다 치면 3-4군데 정도는 장기렌트인데도 감가 청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채무 안 잡히고 감가에 대한 내 부담도 없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또 뭐냐? 비용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들어가는 돈, 렌트나 리스가 목돈을 안 써도 되는 그런 기회비용도 없다고 쳐줄게요. 국산을 리스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감가비용 면제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리스가 60이면 대충 렌트가 65 정도 나옵니다.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물론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1년에 60만 원 더 나가면 보험료, 자동차세, 감가면제 다 받을 수 있으면 뭐가 더 싼 겁니까? 답 나왔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로 한 게 장기 렌트로 일시불보다 싸게 사는 부분 말씀드렸죠. 요 케이스는 지난번 영상 찍을 때 하필 마침 계약하신 분의 일례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6,340만원짜리 G80 살려고 했어요. 장기 렌트, 리스, 할부, 일시불 뭐 많이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 자금이 2천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분이. 은행에서는 1% 후반, 2% 초반 금리로 대출이 다 되는 분이야. 뭐 마통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할부하는 이자보다 싸게 대출로 5천 받아서 7천 준비해서 일시불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장기 렌트 할 거면 2년짜리로 하고 바로 인수하려고 했다 이거야, 이분이. 왜? 보험 경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쓸데없다,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안 따질게요. 아무튼 일시불 한다는 건 4명이 보험 넣어서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3년 뒤면 삭제되니까 2년만 장기 렌트해서 장기 렌트로 시작만 하고 바로 인수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일시불 하려면 일단 대출은 해야 되잖아. 6,340만원짜리 대충 잡아도 취등록세, 부대비용 하면 480 정도 나옵니다. 2년치 보험료 진짜 존나 싸게 나온다 치고 160이라고 합시다. 그럼 6,980? 세금 얼마야? 50만원만 잡자, 이것도. 그럼 100만원 더해서 7,080만원이야. 그죠? 그리고 대출 이자가 얼마야? 1.9%만 잡아도 90만원이야. 그럼 7,170 들어가죠? 이게 졸라 작게 잡은 거라는 거야. 어차피 내가 인수해서 오래 탈 거야. 나중에 큰 사고 나서 줬다든 말든 그냥 난 내 차로 갈 거야, 끝까지. 자, 땡땡 렌트사에서 일반 장기 렌트 말고 할부용 렌트를 해봅시다. 내 돈에 2천만 원 있어. 거기에 대출을 해서 이자 발생하거나 내 채무로 잡히는 거 없이 그냥 2천을 보증금으로 때려 넣을 수 있어. 그냥 차값에 30% 1,900만 원만 넣자. 그냥 100만 원의 용돈 쓰고. 그러면 한 달에 290만 원 24개월 내는 거예요. 얼마야? 6,960이야. 그리고 인수가는 9,900이에요. 답 나왔습니까? 일시불로 하려는 사람이 그 돈을 통장에 박아놓고 한 달에 290만 원을 못 내? 이 금액도 제 최소 마진 50만 원은 있다니까요.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익 한 30 보고 계약 넣어드리는 거고, 고객이 착하니까 나도 장난을 안 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 보험 경력 유지하고 대출 안 해도 되고 2천 들고 있는 거 보증금 받고 말 다 했지요. 부릉부르릉. 자, 수입차는 렌트하지 말고 왜 리스 하느냐? 렌트는 내 신용이 도저히 더 떨어지면 안 되거나 법인들이 임직원 모두 운행해야 하거나 이 먼 차 같으면 운행자가 바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렌트를 하는 거예요. 법인은 납입료가 좀 오르는 거 신경을 안 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리스를 해야 돼요.
신용의 결격이 있거나 보험 할증 때문에 폭탄 보험료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국산과 다르게 리스와 렌트의 납입료 차이가 18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나거든. 그럼 1년에 250만원 넘게 차이나. 그 돈으로 보험료, 세금 내고도 돈이 남겠죠. 렌트가 수입차는 비싸단 말이야. 보험 가입을 금융사에서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수입차는 렌트해도 감가 면제가 안 돼요, 국산처럼. 오히려 땡땡 리스사에서 감가 면제 옵션이 있는 곳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X7 M502 출고한 이유가 고객차를 출고하다가 꽂혀서 그런 건데, 그 고객님께서 작년에 겨울에 스키장 가다가 차가 전복됐다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그냥 차 갖다 버리고 새로 살 거라고 하니까 이 미친 금융사가 해지 위약금이랑 감가비용 청구를 다 넣은 거야. 이게 1억 6천만 원짜리 여러분이 일시불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복이 됐어. 수리비가 6천 몇백 나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팔 때 의외되겠습니까? 개똥값 되는 거야. 혹시나 싶어서 고객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 대표님이. 내가 대표님 돈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월 5만원 올라가지만 감가면제 옵션을 넣어놨다고 말씀드렸지. 다시 고객센터 전화하시니까 이 새끼들이 오리발 내미는 거야. 내가 빡 돌아서 해당 거래지점 지점장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감가면제 들어있는데 뭔 개소리냐. 그제서야 감가면제 들어있네요, 이 지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담당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차 출고해준 영업 담당자는 출고하고 나면 아무 조치를 해줄 권한이 없어요. 보험 영업사원이야. 보험 계약이 터져버리면 2년 내로 터지면 환수가 들어가죠, 영업이익이.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6개월이었다가 3개월로 줄었다가 올해 한 달로 줄었어요. 첫 달치 못 내서 차 사는 사람 있습니까? 첫 달치 내면 우리랑은 땡이라는 거야. 나는 아무 조치를 줄 권한도 없어. 차 문제는 어차피 제조사랑 싸우는 거고, 계약 관리는 고객센터에서 금융사에서 안내를 받아야 돼. 그래도 상황이 벌어지면 적어도 내한테 일어난 일처럼 조언과 상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내 고객한테는. 구매를 알아보실 때 항상 담당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판이 씨발 양아치가 아니라도 양아치가 되어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장기렌트 리스하는 금융사가 얼마나 많은데 내 편하자고 좀 더 비싸더라도 계약 진행 편한데 집어넣기도 합니다. 빡세게 여기저기 다 심사하고 최저가를 찾아가야 하는데 저희들도 시간이 금이거든요. 부릉부르릉 여기저기 견적만 받으면서 소비자들도 양아치처럼 그 견적 들고 돌아다니면서 더 싼 거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요. 그럼 1,000원이라도 더 싸겠지. 속으로 그런 사람 고객 취급하겠습니까? 우리 짜치게 살지는 맙시다. 최소한의 마진을 용인을 해주고 더 좋은 설계와 서비스를 받는 게 나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대면 나중에 출고할 때 또 장난친다니까. 그러면 몇 달을 기다렸다가 성질내고 취소하고 딴 데 가서 다시 몇 달 기다리실 거냐고요. 결국 나의 손해로 다 다가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견적 비교해야 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소득하고 신용이 부족하면 어차피 심사가 안 되세요. 저렴한 최저가로 금융사 심사 승인을 받으려면 그 자격이 돼야 돼요. 할부는 개나 소나 다 되지. 리스 렌트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리스는 땡땡캐피탈에서 승인이 아주 잘 돼요. 거기는 금액도 리스 중에서는 좋아. 그래서 카푸어가 하기가 쉬워.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야. 어딘지는 말 안 할게요. 렌트는 심사가 빡세요, 빡세. 농협, 메리츠, B&K, DGB, 오릭스 이런 저렴한 메이저 승인 따려면 빡세다고. 근데 그렇다고 일단은 심사를 막 넣을 수는 없거든. 부결이 3번 이상 찍혀버리면 심사 승인 날 것도 4번째부터 안 되기 시작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3년도부터는 조회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조회를 5번 이상 해버리면 과다 조회로 잠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심사가 좀 중요한 편이긴 해요. 그리고 심사를 봤을 때 전산의 결과가 박혀버리면 담당자를 바꿔서 어떻게 하려 그래도 어떻게 손을 못 써. 진퇴양난 불멸의 혼돈, 그런 판이야 이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또 성질 날랍니다 진짜. 1시간 뒤에 제 리뷰 영상이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킬링 타임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